네, 2024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에서는 우주항공 종목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사의 주가가 많이 뛸 것이다. 또 우주 관련 주식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30%까지 급등한 등등 난리랍니다. AP 위성이 많이 뛰었답니다. 제가 우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우주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조만간.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인류의 문명이, 지금 문명이 신석기 시대 때 열렸죠. 구석기 시대는 지금 인류가 아니라고 하니까. 신석기 시대를 쭉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문명을 일구는가 하면 불입니다. 불. 신석기 시대 때는 풀과 나무를 태워서 불을 냈어요. 그러다가 그 불을 더 높은 온도를 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냥 포벌판에서 이렇게 바람만 맞고 불 피우면은 높은 온도가 안 나는데 이렇게 화덕을 만들고 가마를 만들어서 이 불기운이 밖에 나가도록 완전히 밀봉을, 공기는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떼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온도가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흙을 빚어서 구운 처음에는 토기죠, 토기. 토기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유약이라는 걸 이렇게 쓱 발라주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높은 온도를 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어떤 돌을 넣었는데 돌에서 뭐가 녹아 나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돌이 또 열을 내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광물이, 낮은 온도에서 녹는 광물이 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높은 온도에 열을 받으니까. 그리고 석탄을 발견하는 겁니다. 석탄은요, 자연 상태에서 있었어요. 석탄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자기끼리 막 쌓여 있으면 일정한 높이가 돼버리면 그 압력 때문에 스스로 불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석탄을 실어갖고 포항 제철에서 쓰기 위해서 오는데 그걸 배에다가 잔뜩 쌓아놓으면 스스로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올 때 물을 끼얹으면서 와야 돼요. 똑같이 노천광산 석탄광 가면은요, 스스로 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와서 이 불타는 돌을 알았습니다. 그게 석탄이죠. 근데 석탄에다가 풀무질을 해서 이 불이 나게 하면은 이게 가마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온도가 나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돌을 넣으면 거기서 광물질이 흘러나오죠. 그게 청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탁 굳히면은 뭔가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걸로 문명을 하면서 청동기가 열리다가 이 석탄을 갖고 이제 더 풀무질을 막 하고 온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 구리나 주석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 쇠가 녹습니다. 철기 시대로 들어가죠. 그 철을 갖다가 이제 당금질 두드려가면서 연장을 만들면서 인류가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발전을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많은 걸 보게 되죠. 사람들은 아마 초기에는 짐승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애비애미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도구를 만들어놓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건 뭐 자꾸 룰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죠. 지저스라든지 시타라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깨우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류가 정신적으로 확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기준으로 서기 전, 서기 후 시대, 뭐 불기를 기준으로 부처 전, 부처 후 깨달음의 시대를 깨닫지 못한 시대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인류가 그렇게 이제 철기를 쓰면서까지 초기에 왔을 때는 그런 걸 무기를 갖고 뭐해요? 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소출이 많은 걸 이익이 많은 땅을 차지하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개발하는가 하면은 빨리 달려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동수단을 찾죠.
그게 이제 말일 수도 있고, 사람 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 잘 가도록 길을 닦고, 이렇게 하면서 도로가 중요시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그 시대를 대육지 시대라, 많은 육지를 갖고자 하는 시대, 아니면 대도로 시대, 아니면 빨리 가야 되니까 대기동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동력이 좋은 족속들이 세계를 지배하죠. 몽골처럼 쫙 가거나. 하여간 로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길을 닦아갖고 유럽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기동을 중시하던 시대로 한참 갑니다. 그러다가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 유럽 사람 같은 경우에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커피지. 그런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더라. 옛날에는 힘 떨어지면은 졸아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 일종의 요즘 같은 마약 같은 거지. 요즘 사람 지치면 담배 한 대 빨고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걸 갖고 와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갖고 오는데 불편해. 또 가지로 이디오피아까지 가는데 항해도 어려워. 그래서 좀 더 좋은 데를 찾고 또 거기를 어느 나라가 독점해서 다 가져오면 다른 나라는 못 가져오니까 요 씨를 갖고 가서 비슷한 조건에서 키워갖고 갖고 오자 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동력선이 없잖아요. 무동력선으로 나가는데 이 온갖 방법을 다 찾는 거죠. 무동력선인데 날씨도 뭐 하느님께 기도를 해서 예측하든 운에 맡기든 또는 뭐 배를 어떻게 해서 폭풍을 뚫고 나가는 방법 찾든 그러면서 자꾸 항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만 나오던 커피가 지금은 콜롬비아 커피도 있죠. 하와이에 가면 코나 커피 있죠. 인도네시아 가면 무악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군데로 퍼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배해서 갖고 오게 되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차를 갖고 오면은 고기 많이 먹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으니까 차를 갖고 오려는데 중국에서 막 수출을 통제하니까 그걸 갖고 와서 비슷한 데서 키우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인도 옆에 가면 실론이라는 섬이 있죠. 스리랑카. 거기서 재배해 갖고 오니까 실론티가 유명해지고 또 영국은 직접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영국의 블랙티, 홍차가 유명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아주 멀리 가서 지구도 한 바퀴 돌고 그전에는 미국까지도 가게 되고 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무역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확 커버리죠. 그 결과 더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엔진으로 가는 기선이 나옵니다. 처음에 석탄으로 떼서 그 끓는 물 갖고 배를 가게 하는 기선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엔진을 떼는 거죠. 근데 아까 철기 시대도요. 석탄을 떼서 쭉 하다가 한참 지나서 인류가 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것도 스스로 불이 나니까. 중동에 가게 되면 유전소 그냥 불이 나잖아요. 액체를 갖고 떼보면 더 높은 온도가 납니다. 그 액체를 처음에 석탄을 갖고 움직이는 기선이 석유를 갖고 하니까 방카시유 같은 거 하니까 더 힘이 세지잖아요. 요즘 와서는 수소 갖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체까지도 떼는 시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대항해 시대를 만들어서 문명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산업혁명도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제일 센 나라입니다. 지금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미국 해군이잖아요. 미국 해군은 순수한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이 항공모함에다가 전투기 한 100대 가까이 싣고 다니니까 다른 나라 해군은 당할 재주가 없고 조그만 나라의 공군은 미 해군한테 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먹는 거지. 그래서 대도로 시대, 대육지 시대, 대기동 시대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는 대우주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뭐하러 가니? 돈 버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우주에 올라가서 거기서 위성으로 다 내려다보고 있으면 전쟁하기도 좋고 관광도 좋고 돈벌이가 됩니다. 이제 우주로 싸게 가는 방법이 자꾸 나와요. 옛날 대항해 시대 때 무동력선으로 가다가 기선이 나온 것처럼 지금 트럼프 지지했던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초대형 우주 왕복선을 지금 개발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주 싼 엔진을 개발해서 그걸 묶고 해가지고 똑같은 엔진을 다량 생산해서 묶어갖고 하니까 값이 싸지니까 우주 개발이 쉬워지죠. 그래서 지금 우주로 가게 되면 우주에서 뭐 지구를 내려다보고 뭐 관찰을 하고 뭐 산업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우주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딱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선되니까 항공 우주주가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젠 대우주 시대가 올 겁니다. 대우주 시대가 오는 걸 우리도 예측해서 우주로 가자라고 해서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어요. 항공우주청을 만들기 전에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로호를 러시아 기술로 한번 쏴보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따라서 우리도 엔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걸 몇 개를 붙어서 1단, 한 개 갖고 2단 뭐 이런 식으로 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리호입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처음에 펠콘이란 발사체를 만들 때는 머린 엔진을 만들었어요. 머린 엔진을 만들어갖고 잘 만들어서 그걸 여러 개 묶어서 1단, 적당히 묶어서 2단, 하나 갖고 3단 이렇게 해서 쏘아 올려서 그게 펠콘 발사체인데 그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머린 엔진을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지금 머린 엔진은 무지무지하게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랩터 엔진을 만들어서 저 멀리 달나라나 화성까지 가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그 랩터 엔진을 여러 개 묶어서 1단, 2개 묶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걸 본받아서 우리는 누리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몇 개 묶어서 1단, 뭐 해서 2단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누리 발사체인데 이 누리 엔진이 머린 엔진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가성비가 못 따라가요. 그 앞으로 달나라나 화성 가는 거는 우리 누리호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따라서 우주 개발에 나서긴 나섰는데 지금 워낙 창의력 있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딱 배팅 딱 해서 당선 예측한 것과 동시에 이제 우주 산업 확 키우는 이런 걸 하는 것 워낙 지금 천재처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주에 들어가서 따라가느냐. 우리는 다행히 산업화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산업국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산업국가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전자산업은 이건희 회장이 막 각국이 반도체 시작할 때 그냥 그쪽으로 몰빵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우리가 오히려 빨랐잖아요. 새로 열리는 시대였으니까 반도체하고 정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보혁명의 혜택을 누리는데 기계공업은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계공업을 따라가게 한 천재가 정주영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는 원래 만들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하면서 자동차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제네시스가 제일 좋고 그랜저, 소나타, 뭐 엘란트라 뭐 쭉 요즘 뭐 쭉 있잖아요. 제일 낮은 단계를 국산화합니다. 포니. 이거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명문 회사들은 안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싸구려니까 후진국에 팔아도 돼. 그러니까 즉 선진국이 노리지 않는 시장, 빈 시장을 노렸습니다. 포니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오다가 소나타가 아주 대히트를 쳤죠.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그 새로운 택시는 소나타로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지금 그랜저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면서 지금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즉 정주영이라고 하는 천재는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선진국이 안 하는 시장을 하나하나에서 기술을 닦고 한 다음에 짜증 오면서 이제 고급 시장에 들어와서 현대 기아차를 세계 3위로 끌어올렸어요. 이 항공우주와 비슷한 게 자동차 산업인데 어차피 우리도 엔진 개발해야 되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쟤네랑 똑같은 걸 만들면은 안 돼.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 막 올라가는 저궤도 위성이 제일 낮은 단계인데 그걸 일론 머스크가 다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낄 여지가 없지. 얘가 이제 저 화성이나 어디로 가줘야만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우주 시대에 들어가야 돼요. 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투기로 KF-21을 만드는데 엔진 2개짜리. 나 굉장히 반대했다 그랬죠. 야, 우리는 그 전에 영국 사람들 만나면 그들도 그랬어. 우리는 전투기 안 만들어. 왜? 전투기는 미국이 만들고 우리는 훈련기 만들 거야. 걔네가 호크기 갖고 3개 먹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안 하는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 미국 걸 설정에 영국도 피해가더라고요. 프랑스도요, 미국이 만드는 첨단 전투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하급 전투기만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미국 처지에서는 중급 전투기로 KF-21을 바로 들어가면은 미국한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T-50에서 나오는 그걸 FA-50, T-50을 개조를 별로 안 하고 자석 2개로 해서 만드는데 그 자석 하나 드러내고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아주 저급 전투기를 포니처럼 만들어서 하자고 카이 사장한테 뭐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글로 안 가고 어정쩡한 지금 F-50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KF-21을 만드는데 KF-21은 지금 F-35랑 가격이 비슷해서 F-35를 사지 누가 KF-20을 사겠어요. 한국이 항공을 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T-50을 단자의 전투기로 잘 개조했으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포니처럼 그걸 안 하고 지금 항공 우주계에는 정주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산업이 다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주는 더 치열합니다. 여긴 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미국의 럭키드 마틴 보잉도 제대로 우주 산업을 못하고 유럽의 아리안 로켓, 일본의 H2 로켓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지만 즉답이 잘 안 나와요. 항공우주연구원은 너무 느려 터진 조직이고 저는 이걸 민간기업에서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KF-21은 카이라고 하는 국영기업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장성 없는 비행기를 만들고 지금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게 막상 양산되면 가격이 비싸서 우리 공군도 못 사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 수출이 안 되면서 실패한 전투기가 됩니다. 참 가슴 아프죠. 싸게 만들자 그랬는데 이거는 경제하는 사람한테 제 얘기 하면 맞아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로 가야 됩니다. 우주로 가서 우리도 우주에서 위성을 띄워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쫙 보면서 우리 안전을 하면서 또 거기서 우주 무기로 걔네를 견제하면서 우주로 가는 기술이 개발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쏠 수 있는 ICBM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간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성을 창조해내는 정주영 같은 천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대우주 시대는 왔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주의 정주영이 나와달라. 천재가 나와달라. 이거는 항공우주공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라도 돼. 창의력이 있어야 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미국 대선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우주 관련주가 대박이 터졌는데 한국도 우주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지만 우주의 정주영이 없습니다. 우주의 정주영을 찾자. 그리고 틈새 시장을 찾자. 오늘의 주제.